신생아 퇴원 후 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아기를 출산하신 산모와 가족분들께 퇴원 후 신생아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원 후에도 건강하고 효과적인 신생아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퇴원 후 건강관리 및 주의사항. 감염 관리. 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셔야 하며 감기 및 설사 등의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접촉 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하셔야 합니다. 수유법. 아기의 수유는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하기보다는 아기가 배고픔을 느낄 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유 후 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유가 끝난 후에 반드시 트림을 시키시고 아기의 몸을 오른쪽을 아래로 향하게 옆으로 눕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토하는 경우에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 눕혀 토할 때 토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아기의 위는 관략근의 기능이 미숙하고 조절 능력이 불완전하여 정상적인 아기도 종종 수유 후 먹은 젖을 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토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아기 방의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합니다. 아기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므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피하고 방 안이 건조할 경우에는 가습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기에게 옷을 너무 많이 입히거나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면 땀으로 인해 땀띠가 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열 손실이 많은 부위로 갑자기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아기가 오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자 등으로 보온하도록 합니다. 아기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직접적인 바람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야 하며 아기의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햇볕에 서서히 노출시키도록 합니다. 수면. 신생아는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깨지만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그러나 성인과는 다르게 작은 자극이나 소리에도 쉽게 잠을 깹니다. 하지만 생후 3, 4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야간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면 시 정상 신생아는 엎어서 재우지 않으며 위장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신생아, 미숙아 등 필요에 의해 아기를 엎어 재우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울음. 아기는 울음으로 의사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우는 이유는 배가 고플 때, 기저귀가 젖었을 때, 몸이 불편할 때, 너무 더울 때, 또 안기고 싶을 때 등입니다. 울음은 아기의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기가 우는 경우에는 가능한 많이 안아주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시키기. 목욕은 아기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식욕도 증진시키며 숙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신생아는 분비물이 많아 피부가 쉽게 더러워지므로 피부 청결을 위한 목욕이 필요합니다. 목욕을 시키기 전에 방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물품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목욕은 아기가 배가 고파서 보챌 때나 수유 직후는 피하여야 하며 가능한 따뜻한 낮 시간대에 5분에서 10분 동안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기의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목욕을 시키면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배꼽이 떨어지기 전에는 배꼽이 물에 오랫동안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목욕시키고 목욕이 끝나면 배꼽을 건조시킨 후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피부 소독용 알코올로 소독해 주십시오. 배꼽은 보통 5일에서 14일 후에 떨어지지만 아기마다 떨어지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배꼽이 떨어진 후에도 미색 진물이나 피가 소량 기저귀에 묻어나올 수 있으므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소독해 주십시오. 대변. 아기들의 변은 색깔이나 묽은 정도,
배변 횟수가 각자 다르며 신생아의 변 색깔은 매일 변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의 대변은 대부분 노랗거나 겨자색의 묽은 변이고 인공 수유를 하는 아기들의 변은 연한 노란색이나 황갈색입니다. 또한 아기들은 수유 종류와 관계없이 장 기능이 미숙하여 때때로 녹색 변을 보기도 합니다. 변이 묽다고 해서 반드시 설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록색의 묽은 변을 자주 본다면 설사 증상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대변을 보기 위해서 몸에 힘을 주면서 소리를 내고 얼굴이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것은 아기들의 정상적인 행동이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작은 조약돌과 같은 단단한 대변을 소량씩 보는 경우에는 임의로 관장을 하거나 좌약을 넣어주지 마시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황달. 신생아의 황달은 생리적인 것으로 아기의 간 기능이 미숙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기들마다 나타나는 시기와 사라지는 시기가 다르지만 대부분 생후 2, 3일에 발생하여 7일에서 14일경에 소실됩니다. 황달은 처음에 아기 얼굴이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가슴, 배, 다리 쪽으로 진행되며 눈에 하얀 공막까지 노란색을 나타냅니다. 목욕 혹은 기저귀 교환 시마다 아기의 피부색을 잘 관찰하시고 수유를 충분하게 하면서 대변을 자주 보는지 관찰하십시오. 황달이 발견되어 물만 먹이거나 밤에 불을 켜두는 일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황달이 발바닥까지 나타나면서 수유 시 빠는 힘이 약해지고 잘 울지 않으면서 아기의 팔, 다리가 힘없이 늘어진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정확한 구분이 힘들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가정간호사의 방문을 요청하거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십시오. 탈수. 탈수가 있는 경우에는 아기에게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잘 먹지 않고 심하게 보채고 피부나 입이 건조해지며 소변량이 줄고 머리에 천문이 함몰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탈수증이 심하게 진행되면 아기가 오히려 잘 울지 않으면서 무기력해지고 호흡곤란이나 경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탈수증이 의심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기저귀 발진. 기저귀 발진은 젖은 기저귀가 빨리 교환되지 않거나 기저귀가 아기 피부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착용된 경우에 생기기 쉬우므로 피부가 숨을 쉬도록 느슨하게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 발진이 생기면 피부를 깨끗한 물로 자주 닦아주시고 건조하게 유지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피부가 지나치게 붉어지거나 벗겨지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체온 측정. 체온이 높은 경우에는 아기에게 옷을 많이 입히지 않았는지, 방이 덥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열이 있으면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신생아 퇴원 후 건강관리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